저기 점수가 좀 성에 안 차는 학생들 있잖아요. 안 차는 학생들,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 그러면은 저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시험장에서 시험 쳤던 시험지 원본 있잖아요. 원본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냐면은 그 시험지 원본을 보면 말이에요. 원본 보면은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어떤 실수를 하느냐 아니면 문제 푸는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들 보면 그냥 시험지가 깨끗한 학생들이 있어요. 깨끗한 학생들은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푸는 학생들이거든. 그 다음에 시험지가 좀 너덜너덜한 애들 있죠. 걔들은 줄 쳐가면서 이렇게 푸는 애들인데, 근데 보통 시험지가 깨끗하면은 보통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눈으로만 풀면은 자꾸 헷갈리거든. 왜냐면 눈은 여기 보고 있는데 머리는 눈하고 머리가 다른 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 지문이 1번 해가지고 쭉 나오죠. 자, 눈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머리는 여기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눈하고 머리가 자꾸 뒤틀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줄 치면서 푸는 애들은 보통은 실수를 잘 안 해요. 아시겠죠? 잘 안 하는데 실수하는 학생들 보면은 틀린 자리다 아니다 이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를 풀 때 몰라서 틀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체크를 못해서 틀리는 부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다음 시험 때까지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방법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없는 학생들은 공부 방법을 모르겠거든. 시험지 들고 한번 오십시오. 물론 저기 원본이라고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마치 푼 것처럼 조작을 하고 이러면 의미가 없고, 시험장에서 나온 상태 그대로 있잖아. 싱싱한 상태 그대로 딱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 문제 제가 보니까 경찰학은 시간이 넉넉한 학생들이 있죠. 그냥 앞에 거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시간이 좀 넉넉했으면은 대략 한 80점 정도? 80점 정도. 그 다음에 앞에 좀 말려가지고 시간 부족했던 학생들이 있죠. 10분, 15분 만에 쫓겨서 푼 학생들은 50점만 나와도 선빵한 시험이거든. 그만큼 이제 급하게 풀면은 아는 것도 실수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요 부분이더라고. 그 다음 처음에 이제 문제지 보고 문제지가 양이 적더라고. 하면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속으로 바로 생각한 게 애들 피똥 싸겠구나 이 생각했거든. 왜냐면 지문이 길게 나오면은 오히려 풀기가 쉬운데 지문이 짧게 나오면은 어떤 함축적인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문제가 뭐 보통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옳은 것 있잖아요. 옳은 것, 적절한 것 찾으시고 그 문제도 많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대략 6개월 공부한 학생들 기준으로 한 70점 정도면은 평타 정도 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정 들어가면은 한 80점대 나오면은 조정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차피 이따가 결과 나올 거니까 보면 뭐 알 거고. 그다음 너네한테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죠. 다 지금 뭐 피똥 싸고 토요일 날 많이 울었어요? 공부도 얼마 안 했잖아요. 울 필요 없죠. 우리 또 시험 언제 있습니까? 9월에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돼. 자, 1번 문제 봅시다. 뭐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적절한 것이죠. 적절한 것. 자, 1번 미국의 윌슨 나왔습니다.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 윌슨이니까 구조원인 가설입니까? 전체 사회 가설입니까? 당연히 전체 사회 가설이고. 이번에 니도호프, 로벅, 바커 나오면은 바로 구조원인 가설 떠올라야 되죠. 그럼 실제 시험장이면은 전체 사회 가설 나오면 바로 꺼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꺼버리고 그냥 3번 내려가셔도 됩니다. 자, 3번 시험원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자, 이거 우리 기출문제 풀 때 했었죠. 공작 커피 한 잔은 부패입니까? 부패 아닙니까? 부패에 해당하지 않고 이게 습관화되면 자, 큰 부패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선배경찰의 부패 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경찰처럼 부패하게 된다. 이게 구조원인 가설입니다. 니도프, 로벅, 바커 등과 관련이 있죠. 자, 4번 5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자, 요거 우리 기출 문제 풀 때 했었는데 요거 문제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은 우리 오늘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적어 나올 거거든. 소속 기관장하고 소속 상관 바꿔치기 해놓은 문제가 2012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저기 문제풀이 할 때 있잖아요. 저기
문제풀이 마지막 주에 우리 승진 문제 했었잖아. 승진 문제. 그것도 보면 경찰 감찰 규칙할 때 자, 소속 기관장이 지시하는 게 아니고 상급 기관장이 지시하면 교류 감찰할 수 있다. 그것처럼 소속 기관장 그다음에 행동 강령 책임관 요걸 바꿔치기 한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저기 뭐야 공부 대충 한 학생들은 쭉 보면은 씨발 어디가 틀렸지 이러면서 못 찾는 답이거든. 그 이제 틀림없이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을 게야. 2부 문제 이거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가지고 헤맨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 자체를 조금 줄여보면 우리가 털어낼 수 있습니다. 자, 1번.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 자, 요거 4조 1항하고 2항에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1항은 상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은 뭡니까? 자,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상담해야 한다. 그놈이잖아요.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요거 5조거든. 5조 이해관계 직무 회피할 때 자 금전적인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만남 연락 해가지고 쭉 나왔죠. 그놈인데 단순 민원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놈입니다. 그놈. 자 그럼 2번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 관련자이면 상담한 후에 처리를 해야 되죠. 뒤에 다만 행동강령 책임관이 아니고 소속기관의 장이거든.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 공부가 정확하게 돼 있으면은 땡 찾아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공부를 좀 해도 마찬가지고 대충 해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시험장 가면은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아시겠죠? 안 들어와가지고 특히나 시간에 쫓기고 하면은 실수한 학생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으면은 상담한 후에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윤리 강령 자체가 내용이 그냥 윤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디가 틀렸어요? 자 소속 기관장 행동 강령 책임관 바꿔치기를 해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출제 포인트 하나씩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자 뒤에 오시면 3번 문제 있죠. 경찰법상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뭐 예상을 하고 있던 뭐 준비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보기 형태가 기존에 못 보던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올해 승진에 이제 처음 요런 형태가 나왔다 그랬죠. 그다음 학생들이 3번 문제처럼 보기가 나오니까 아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뭐 병신들 지랄합니까? 야 너네 생각해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개수 있잖아요. 1개, 2개, 3개, 4개 찾는 게 더 힘들지. OX 돼 있는 거 찾는 거 훨씬 쉽거든. 하나 몰라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잖아. 근데 개수 1개, 2개, 3개, 4개 하면은 그걸 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익숙치 않은 패턴인데 뭐 승진 문제 풀 때 우리가 몇 번 봤죠. 자 기역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은 상임 아니죠.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이 상임. 그럼 기억번 X네. 그럼 답이 뭐예요?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 아니가. 그러면은 니은번 있죠. 그거 OX만 판단해도 바로 답 나버리는 게 이런 패턴 아니에요. 훨씬 쉽다니까 이게. 자 니은번 위원 중 2명입니까? 3명입니까?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럼 답 1번 그냥 벌써 나오죠. 뒤에 거 안 풀어도 되는 상황인데 이거 개수로 나오는 거는 다 익숙해져 있으면서 이걸 보고 막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입을 찢어버릴 뻔했어요. 저는 이게 왜 어려워? 푸는 요령의 문제잖아. 그 다음에 디귿번 위원은 장관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명한다. 자 기출 문제에서 위원장과 위원은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번 위원 임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 정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연임할 수 없다. 자 3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15 다 했죠. 자 1번 퇴직한 경찰 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했던 계급 채용심에 합격한 사람. 자 15명 거치지 않는다. 15 면제 사유 4개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교육훈련 기간이 긴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15를 벌써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있는 사유, 세 번째 있는 사유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정 이하의 경찰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1년간 15로 임명하고 만료된 날입니까? 만료된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교육훈련 기간이 긴 애들이죠. 첫 번째 사유잖아. 자 경위로 임명하는 경우 15 안 거치고 마지막 네 번째 자치경찰 공무원 15 임용 면제 사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유죠. 자 4번 문제 겁나게 간단한 거예요.
자, 4번 뭐 쉽고. 그다음 자, 5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저희가 기본반 수업을 할 때 자,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라 그랬더라? 형법 총칙하고 똑같이 돼 있다 그랬죠. 형법 총칙 그대로 생각하시면 풀면 되고. 자, 1번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입니까? 재판시입니까? 행위시. 자, 처분시가 아니고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그다음 두 번째,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세 번째, 2인 이상이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하면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죠. 그다음 네 번째, 소멸시효 제척 기간 싹 다 얼마라 그랬어요? 5년. 자, 5번도 겁나기 쉽고. 그다음 이번 시험 저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문제가 없더라. 누가 출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저기 6번 문제 있죠.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왔고, 이건 저희가 기본반에서는 위해성 경찰 장비 안 해요. 기출 문제 풀 때 하는데,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우리가 문제 풀 때 문제풀이에서 숫자 있잖아. 14세하고 그다음에 30도, 15도, 그다음에 14세 미만 다 했죠. 그다음에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하고 그다음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면 가로 안에 땡땡 제외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포함. 무슨 말이냐면은 가스 발사총 포함, 고무탄 발사 겸용 포함. 요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다음 문제 풀 때 모르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가로 안에 있는 부분 잘 보라 그랬잖아요. 포함인데 제외로 바꾸는 패턴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럼 그거 6번입니다. 6번. 자, 1번 14세 미만이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포, 석궁, 다목적 발사기, 도주 차량 차단 장비처럼 차고 관련 있는 건 전부 다 뭡니까? 기타 장비고. 세 번째, 근접 분사기, 가스 분사기, 가스 발사총, 가로 열고 고무탄 발사 겸용 포함. 그다음에 최루탄 발사 장치 포함. 분사기, 최루탄 등에 포함된다. 그다음 네 번째, 권총, 소총, 기관총, 기관단총 포함돼 있죠. 자,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가로 안에 보면은 땡땡 제외라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포함이고, 거기 고무탄 발사 겸용 제외 요 부분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은 6번은 3번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아쉽긴 하네. 기출문제 풀이 한번 듣고 간 학생들은 쉬웠을 건데, 뭐 문제풀이 할 때 뭐 다 했던 건데, 너네 이제 기출문제 처음 듣는 학생들은 문제를 이걸 봐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자,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모르는 문제 있으면 대빵 잘 보고, 그 다음에 숫자 있으면 숫자 잘 보고, 가로 있으면 가로 안에 포함 제외 잘 보고, 마지막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거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걸러내시면 돼요. 자, 어차피 이번 시험 지나간 거니까 너무 미련 갖지 마십시오. 다음에 실수 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경찰 공무원법상의 규정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자, 오늘 수업했죠? 계급 정년, 연령 정년 나눠가지고, 연령 정년은 몇 살입니까? 60세. 계급 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쭉 다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산수고. 그 다음에 8번 공직 분류 방식 중에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 보시면은, 이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도 우리가 저기 기출 문제 풀 때 따로 정리하는 부분인데, 계급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경찰청에 보시면은 경찰청장, 그 다음에 청장 밑에 차장, 그 다음에 국장, 과장, 계장, 팀장처럼 이렇게 직위가 쭉 나눠져 있잖아요. 직위가 나눠져 있으면, 자, 계급제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일정한 계급이 있는 사람들만 직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장 되려면은 치안총감 계급이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경찰청 차장이 되려면은 치안정감 계급이 있어야 하고, 자, 국장 되려면은 치안감 계급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과장 되려면은 경무관 계급이 있어야 되고, 계장 되려면은 총경, 그 다음에 팀장이 되려면은 자, 경정처럼 어떤 계급이 있어야지만 직위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계급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 직위 분류제라는 것은, 직위분류제라는 것은 계급 상관없습니다. 계급이 있든 없든 경비과 임무만, 경비과 업무만 잘 수행할 수 있으면은, 자, 그 뭐죠?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도 경찰청 경비과장이 될 수 있는 게 직위분류제거든. 자, 그러면은 직위분류제는 사람 계급은 신경 안 써야 아시겠죠? 자,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계급제는 업무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그 계급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가지고 직위에 집어넣는 게 직위분류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1번 계급제는 사람 중심이고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나올 텐데, 자, 직위분류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내 일이니까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굉장히 명확한 게 직위분류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거고, 자, 그 다음 3번 직업공무원 제도 정착시키는 데는 직위분류제보다는 계급제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나라는 계급제 뼈대에다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조금 가미를 시켜놨어요. 아시겠죠? 자, 8번 문제는 자, 그냥 기출문제 풀 때 정리하시면 되니까 털어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9번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 칠까? 요것도 완전히 조금 뒤통수 맞은 패턴인데, 근데 요번에 또 저기 승진시험 끝나고 나가지고 저희가 문제풀이 마지막에 할 때 간부시험하고 승진 문제 한번 풀어봤잖아요. 거기 요 문제 들어가 있었거든. 그날이냐 다음날이냐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바꿔놓은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자, 공개라는 말이 붙으면 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공개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답니까?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원칙적으로 며칠 이내 공개 여부 결정한다. 10일 이내, 연장 10일. 그 다음에 4번 있지, 4번. 공공기관은 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조금 반칙스럽긴 한데 승진에서 한 번 나왔었거든. 나와가지고 문제풀이 때 들었던 학생들은 기억을 할 거고, 저도 이런 부분은 설마 이렇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냥 조금 가볍게 생각했는데 문제가 진짜 나와버리더라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날이냐 다음 날이라를 전부 다 할 거냐? 못해요. 아시겠죠? 가지수 너무 많으니까 시험에 나왔던 것만 합시다. 자, 제일 처음에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 있죠. 그 다음에 자, 사망한 다음 날, 그 다음에 15 만료된 다음 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기 경비경찰 가면은 가포비상하고 경계 강화 선거 때 이제 발령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날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가면은 보안관찰 처분 초일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초일 산입한다. 그 다음 거기다가 자, 요거 다음 날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시험 문제 나왔다고 경찰학 책에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못해요. 아시겠죠? 못하니까. 자, 이 부분들은 그냥 뒤통수 맞았다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자, 10번 경찰 감찰 규칙 있죠. 자, 감찰 규칙 보시면은 1번 감찰관은 심야 나옵니다. 자, 우리 경찰학에서 심야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 그러더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죠. 이거 시험에 한 3번, 4번 나왔던 지문이거든. 가로 안에 오후 10시부터가 아니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게 원칙. 필요하면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찰 감찰 규칙 요 놈은 징계하고 똑같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찰관은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을 때, 아까 오전에 징계할 때 나왔었죠. 자, 감사원에서 통보가 오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 요 감찰 규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감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무 위반 행위의 사실 요지를 알리고 그 다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당연히 요지 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2번 땡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11번 경비업법이죠. 경비업법은 어떻게 정리하라 그랬습니까? 경비업의 종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 관련된 내용 체크하라 그랬죠. 기획. 경비업의 업무에는 시, 신, 호송, 특기가 있습니다. 5개 다 있으니까 기획번 5. 자, 그 다음 니은번 신변보호 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신변보호죠. 니은도 5. 그 다음에 디귿 시설경비 업무는 공항, 항공기 포함.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죠. 시설경비는 뭐 나와야 됩니까?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공항 항공기 포함은 뭐하고 붙어야 됩니까? 특수경비와 붙어야 됩니다. 자, 디귿번 어떻습니까? 틀렸죠? 그러면은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2번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번 기계경비 보시면은 기계경비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경비대상 시설 외의 장소잖아. 외의 장소. 그래서 디귿번, 리을번 두 개 틀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실종아동 나왔어요. 실종아동. 적절한 것. 자, 1번 아동 등이란 실종 신고 당시입니까? 실종 당시입니까? 실종 당시. 요렇게 지문 되게 자주 나왔다 그랬잖아. 실종 당시. 자, 그 다음 2번 발생 질환. 자, 우리 발생지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발생지로 합니다. 그 다음 진술을 못하거나 또는 진술한 장소가 대중교통시설이거나 그 다음에 애가 없어지고 나서 얼마 경과 1개월이죠.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면 실종 전에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일이 경과한대입니까? 1개월이 경과한대입니까? 1개월이 경과한대. 자, 세 번째 발견지. 자, 우리 보호지라는 개념 없고 발견지라는 개념 쓴다 그랬죠. 근데 발견한 장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보호 중인 장소에 포인트 맞춰져 있습니까? 보호 중인 장소. 자, 그럼 발견지란 실종아동 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고,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자, 그다음 4번 장기 실종아동이면 장기 시간적 개념이 꼭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몇 시간? 48시간. 신고 접수 48시간. 4번이 오죠. 자, 12번도 용어 정의 문제입니다. 용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3번 집시법인 내용. 자, 기억. 관할 경찰 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거기 밑에 해설에 보면은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줄쳐져 있는 부분 있죠.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 공무원. 자,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자, 그래서 관할 경찰 관서장뿐만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경찰 공무원들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다음 님번 자진해산 요청은 주최자에게 한다 그랬습니까? 참가자에게 한다 그랬습니까? 참가자에게 자진해산 요청한다 그랬죠. 님번 틀렸고. 그다음 디귿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3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그래도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디귿번은 5. 그다음에 1번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을 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유지인에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새끼들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생략할 수 없다. 땡요. 자, 그래서 자 개수로 안 나오고 밑에 보기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문제 풀기가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테러방지법. 자, 이 테러방지법은 저기 규정 보면은 이게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낼 만한 게 없고 지금도 여기 보시면 뭐 용어 정의나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쭉 돼 있을 텐데 일단 이게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 게 2013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14, 15, 16, 17 지금 뭐 대략 3, 4년 정도 됐는데 시험에 지금 올해 승진에서 한번 나왔었죠. 승진에서 나오고 지금 우리 채용에도 나왔으니까 이걸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꼼꼼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만 지문 쭉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요놈이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러 위험 인물이란 해서 나올 텐데 뒤에 해설 보시면은 용어 정의에 테러 위험 인물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하고 개념이 두 개가 있거든.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테러 위험 인물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을 자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바꿔치기 했고 그 다음 네 번째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끼셔도 됩니다. 우리 아직 시간 6개월 남았으니까 뭐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도 되고. 자, 15번 주차금지 특징이 뭐라 그랬더라? 터널한 다리 위. 터널한 나오면 다리 위 무조건 붙어 다니죠. 그 다음에 화재 경보기는 3m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하고 관련된 것들 5m. 그 다음에 하나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터널한 다리 위 주차금지고 화재 경보기 3m도 주차금지죠. 그 다음 세 번째 불하고 관련된 거 5m. 그 다음 네 번째 도로공사 양쪽 가장자리 몇 미터? 5m. 5m. 그 다음에 10m짜리는 언제 나온다 그랬습니까? 정차 주차가 둘 다 금지되는 장소가 10m짜리고 교차로나 그 다음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가 자 딱 하나가 있다 그랬죠. 자, 15번도 뭐 간단해요.
간단하고 16번에다가 야들아 별표 왕창왕창 치십시오. 왕창왕창 치시고 저는 16번 문제 처음에 보고 우리 경찰학 시험 문제의 새로운 모델이라 해야 되나? 신기원을 봤어요. 신기원. 이 문제 저기 뭐야? 보고 바로 딱 풀어낸 학생들 굉장히 드물 것 같거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운전면허 있죠. 운전면허가 있고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자,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이거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은 우리 용어 정의 중에 자, 긴급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차 있잖아요. 차라는 개념이 두 개가 짬뽕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시험 문제가 요것만 나오거나 그런데 지금은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문제 보면은 일종 특수면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것 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일종 특수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잘 봐. 일종 특수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대형 견인차, 그 다음 소형 견인차, 그 다음 군환차 해가지고 자 요렇게 구분하고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군환차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종 보통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고 자 그다음 여기 3.5톤 이하의 자 군환형 견인형 특수자동차 해가지고 3.5톤 이하 요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다음 자 여러분들 운전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또 뭡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보통 시험 문제가 승차정은 몇 명이야 요렇게 나오고 그냥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요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의 있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번 소방차하고 구급차 있죠.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소방차, 구급차 이런 거 들어가 있더라 안 들어가 있더라? 안 들어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긴급자동차 들어가 있거든. 긴급자동차. 근데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의 보면 긴급자동차 뭐라 돼 있습니까?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우리 운전면허 중에 긴급자동차 할 수 있는 것은 일종 대형하고 일종 보통밖에 없습니다. 일종 대형으로 뭐 할 수 있죠? 긴급자동차 전체. 일종 보통으로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승합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기억니은 있죠. 소방하고 구급하려면은 뭐 있어야 됩니까? 이종 보통이나 뭐 일종 특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종 대형이나 일종 자 보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종 특수면허로 소방이나 구급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다음에 디귿 배기량 120, 50cc 이륜자동차 됐을 때 이륜자동차 있을 텐데 여기 차에 보면은 다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배기량 125cc 자 이하 그다음에 50cc 미만 해가지고 원동기를 단차 이렇게 배기량이 뒤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개념까지 알아야지 125cc짜리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비한 수준 가지고는 리얼번 있죠.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대한민국에 실제 이런 차는 없지만 규정상 된다라고 공부했던 요 놈 하나만 찾아낼 수 있고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기본 개념에다가 기본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경찰학 지금까지 있죠. 경찰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 요번에 저기 문제 이건 누가 출제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예술이에요. 예술. 제가 봤을 때는 예술의 경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 한 놈이든 안 한 놈이든 못 풀어. 맞잖아요. 이거 맞춘 사람 저기 뭐야 찍는 거죠. 찍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보통 애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대체 소방차고 구급차는 뭐 가지고 운전합니까? 라고 막 물어보던데 병신아 그 긴급자동차 아니요. 그죠? 뭐 있어야 됩니까? 일종 대형이나 일종 보통. 근데 그게 시험장에서 바로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자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운전면허 관련해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조금 이제 더 까다로워져야 되겠죠. 문제가 너네 그걸 알아야 돼요. 한번 저기 출제 난도 있죠. 난이도가 만약에
10부터 뭐 1까지 있으면은 난이도가 한번 7까지 갔습니다. 아시겠죠? 7까지 갔다가 쉬워지는 경우는 있거든. 근데 쉬워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레벨에 맞춰서 공부하면은 안 돼요. 더 어렵게 나올 때 못 푼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난도가 있으면 그 난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앞으로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고, 한번 이렇게 나오면은 앞으로는 또 간단하게 공부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뭐 모의고사도 만들어 보긴 할 겁니다만 용어 정의하고 문제할 수 있는 차이 종류가 어느 정도 연결이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설 보시면은 문제는 되게 간단한데 해설이 길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복잡하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됐을 때 걸러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번 시험의 최고 수준의 문제는 아마 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공부 조금 까다롭게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7번이죠. 정보 배포 수단인데, 우리 통상 정보의 순환하면서 배포는 배포의 원칙만 알면 된다 했죠. 배포 수단이 이게 승진에서도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교과서에 보면은 제 교과서에서는 빼버렸습니다만, 이게 교과서에 정보 배포 수단이 한 15가지 정도가 돼요. 뭐 일일 정보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정기 간행물하고 뭐 겁나게 많거든. 그 15가지를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자, 틈날 때마다 하나씩 볼 겁니다. 그 다음 17번 요놈은 되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은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거기 보시면은 리을번 봐봐. 리을번. 참 기억번이요.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투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통상 개인적인 대화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이거 기억본 보면 비공식적 방법 브리핑이 있거든. 자, 개인적인 대화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비공식적 방법. 브리핑이라는 건 여러 명 불러다 놓고 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게 브리핑이잖아. 자, 그럼 기억번이 비공식적 방법이겠다. 그 다음에 니은번 브리핑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디귿번 전신 메모. 이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 리을번 보면은 매일 24시간에 걸친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뭐더라? 일일 정보 보고서겠네. 추측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찍었거든. 찍었는데 나는 1번 찍었어. 능력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왜냐면 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 쫓기면은 그냥 아웃이죠, 아웃.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건 승진에서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간첩망. 제가 기출문제, 기본반에서도 간첩망 수업을 하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1번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 간첩이 많이 사용한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간첩 상호 간의 종적 횡적 연락을 차단한다. 여러분들 단일형은 간첩이 여러 명입니까? 나 혼자입니까? 혼자니까 종적 횡적 연락 차단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뒤에 붙어 있는 상호 간의 종적 횡적 연락의 차단, 요 놈은 자, 피라미드형이죠. 그놈하고 관련된 설명이거든.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은 지하당 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 형태도 지하당 구축을 함명받은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고 그 다음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킨다. 자, 2번이 옳은 지명이죠. 옳은 지문. 그 다음 세 번째, 피라미드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다음에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둔다.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활동 범위가 넓죠. 대신 사람이 많으니까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야 하시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레포형은 연락원 두는 게 레포형이죠. 근데 삼각형에서 레포형 나옵니까? 아니면 피라미드에서 레포형이 나옵니까? 피라미드형에서 레포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첩망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앞부분에 옳은 지문, 그 다음에 뒷부분에 틀린 지문 섞어가지고 보통 통상 그냥 간첩망 해가지고 삼각형 해가지고 단일형 지문 딱 나오니까 바로 뒷배에 보면 우리가 틀렸다는 걸 체크할 수 있는 수준인데 요번에는 자, 조금 까다롭죠. 옳은 지문 쭉 가다가 뒤에 틀린 지문이 붙어있는 형태니까 요것도 급하게 푼 학생들은 뭐 실수를 조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 19번 부안관찰법상 부안관찰 해당 범죄가 아닌 것. 자, 요거 우리 기출문제 풀 때 해요하시겠죠. 그래서 형법상 내란죄 보면은 형법상 내란 목적 살인죄가 부안관찰 해당 범죄고, 그 다음 형법상 내란죄 자체는 부안관찰 해당 범죄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2번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부안관찰 해당 범죄지만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또 부안관찰 해당 범죄에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자, 뒤로 조금 밀어두셔도 돼요. 기출문제 풀 때 다 할 거고. 자, 20번 이거 우리가 출국 금지, 출국 정지 구분하셔가지고
기간하고 사유 정확하게 숙지하라 그랬잖아요. 자, 기억. 범죄 수사 나왔으니까 얼마 붙습니까? 범죄 수사 1개월. 그다음 니은번 형사재판 계속 중이니까 6개월. 그다음 디귿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6개월.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 중지됐네요. 3개월. 그다음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3개월. 숫자 다 더하시면 되고. 자, 이게 만약에 출국 정지로 바뀌면은 숫자 바뀌죠. 출국 정지로 바뀌면은 기획번 범죄 수사 나오니까 10일. 니은번 3개월. 디귿번도 3개월. 리을번 3개월. 미은번 1개월.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자,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도 어차피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들이 뭐 대체로 뻔한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20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솔직하게 이번 시험 있잖아요. 그 이제 보통 6개월 정도 준비한 학생들 기준으로 잡으면은 기출문제 수업 한 번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1번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1번은 맞추셔야 되고. 자, 그다음 2번은 틀릴 수도 있어. 이건 준비 안 되는 학생들은 뭐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3번 문제 틀리면 혀 깨물고 뒤져요. 이건 틀리면 안 돼. 자, 그다음 4번도 틀리면 안 되죠. 5번 틀리면 안 되고. 6번 자, 기출 문제 풀음이 한 학생들은 다 맞춰야 됩니다. 6개월 기준으로 공부 기준 잡았을 때. 그다음 7번도 어떻습니까? 맞춰야 되고. 8번도 맞춰야 되고. 9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10번 맞춰야 돼. 11번 맞춰야 되고. 그다음 12번 있죠. 12번 실종아동 이것도 실수하시면 안 되죠. 자, 그다음 13번 기출문제 풀이하면은 자, 우리가 집시법 판례까지 다 공부합니다. 13번도 맞춰야 되고. 14번 제껴도 돼요. 이건 다음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 15번 5. 그다음 16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17번 실수할 수 있어. 그다음에 뒤에 18, 19, 20까지 다 맞춰야 되는 문제라. 그래서 요번에 저기 16번 있죠. 17번 요 놈은 그냥 뭐 제껴도 되고 16번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요. 굉장히 높은 문제고. 그래서 17번, 16번, 그다음에 뭐 14번 하고 그다음에 9번 정도 치면은 대략 4개 정도거든. 그다음 2번까지 치면 5개 정도라 가지고 이게 그 뭐냐면은 20분 있죠. 시간 주고 정상적으로 풀어라 해도 애들이 대충 요 정도는 실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번 시험이 제가 보니까 한 70점 정도가 그냥 공부 6개월 한 애들이 평균 점수예요. 평균 대략 70점 정도고. 그다음에 70점 안 나오는 애들이 더 많을 거라. 왜냐하면 공부 처음 한 학생들은 아예 손도 못 댈 거고 시간이 쫓긴 애들은 70점도 안 나오거든. 그래서 보통 뭐 6시에 합격자 발표난다 그랬죠. 뭐 나보고 나중에 통계 나와보면 알겠지만 경찰학은 요번에 한 80점, 85점 나온 학생들은 조정이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어렵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학은 항상 85점 맞춰가지고 준비하라 그랬죠. 85점 나오면은 어려워도 조정 되게 잘 나오고 쉬워도 피 안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쫄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저희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